네, 반갑습니다. 최인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거예요. 어, 아이들 케어하시는 거 많이 부모님들 힘드시죠? 그, 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쁘게 맑게 키우려고 노력하시고, 남아 같은 경우에는 뭐, 멋지고 씩씩하게 키우려고 하는데, 얘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어떤 뭐 보육기관에 가서 뭐 공격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맞고 온다든지 이럴 때 막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공격성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격성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도 뭐 다 아실 테니까요. 이렇게 남을 갖다 부당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욕구가 말이나 언어, 아니면 행동성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공격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뭐 공격성 욕구 좌절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공격성 같은 경우에도 갈등에 대한 반응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갈등에 대한. 그래서 왜 공격성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적정량의 공격성이 좀 있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또 하나 그 이제 이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관용 그것도 그 뭐랄까 쓸데없는 관용 그 정상적인 적이지 않고 쓸데없는 관용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잉으로 아이들 갖다가 키우는 것, 과잉 보호 이런 것들도 공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가 그 어떤 상황에서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이거 싫어, 나 이런 거 나 다른 거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거 안 돼, 뭐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어떤 부모의 반응, 해서 지나치게 통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나친 통제도 아이들의 공격성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남을 갖다 공격하거나 아니면 뭐 학대하는 것들 결국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해서 힘을 쓰는 행동인데 이게 먹히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제지하는 것이 없이 먹혔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된다라고 먹혔을 때 좀 이상하네.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중요한 건 그렇게 내가 그 약간의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부모가 조금 봐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이가 써먹을 수 있겠네 라고 해가지고 잘못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태도 좀 강경한 좀 태도를 해야 되는데 강경한 태도를 갖다가 보이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는 유아들 같은 경우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죠. 오케이 이런 행동은 용인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공격성은 인정될 수 있는 거다 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유아들도 그렇고 뭐 저희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느끼고 정서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런데 본인에 대한 욕구와 정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잘 잘 그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친구들, 공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 특히 뭐라 할까? 분노와 불편함을 갖다가 남의 의식 없이 막 이렇게 내놓는 아이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절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공격성에 대한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하나가 이제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방법을 공격하는 것들. 이거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친구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언어. 그 언어 안에는 죄송하지만 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요 외에도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인 장난감. 이것 때문에 많이 해요. 장난감이 있는데 누가 가져간 거야. 그러면 이게 정서적으로 뭔가 언어적인 대응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가니까 내 거야 하다가 있지 하다 빵 이런 것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뺏어오는 경우에 뺏어 올라갈 때는 안 될 거야 안 돼요 하잖아요. 나도 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시는데요. 참 어려워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갖다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봐야
원인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이 원인을 갖다 봐야 되는데 원인, 마음은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하는 어떤 내용 중에서 그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술로 표현해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로 해봐. 이론은 맞아요. 이론 맞는데 현장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효과를 봤던 것들 보게 되면요. 역할극, 동화 활용하는 것들, 음악, 미술, 예술 활동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채화하는 것들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행동 수정, 그 뭐 강화, 처벌,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미학습, 오학습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행동 수정의 어떤 모델을 갖다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소개가 되고 있는 것들하고요. 주로 많이 있는 것들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 그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교육 수업하면서 긍정적 행동 지원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부정적으로 이해하겠지만 받아들이고,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고, 다른 긍정적으로 오해해가지고 뭔가 지원해주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갖다 띵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아마 수업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수업했을 텐데 일단은 뭐 그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따져볼 때 유아들이잖아요. 3살에서 5살이에요. 3살? 자, 36개월 된 친구들 4살로 보거든요. 4살에 된 친구들이 뭔가 언어로 전달해라라고 했을 때 그걸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것을 갖다가 진짜 긍정적인 언어화한다라고 하는 것 미안하지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미리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육의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돼라고 이렇게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유아의 마음을 갖다 읽어주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요. 근데 이제 당장 그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요, 안 돼! 라고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가 놀랄 정도로 안 돼, 뭐 화를 낸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돼라고 하면서 아예 손을 갖다 잡아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준다라는 거 이렇게 막 못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 네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이의 느낌, 손을 잡아서 감각적으로도 같이 전달해주고자 라고 하는 의도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인호가 안 돼! 맞죠? 손을 잡으면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본 거죠. 제가요 장난감을 갖고 놀라고 했는데요 제 채연이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드렸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안 되지 채연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정서적인 지지가 아니고 사고적인 지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인혁이는 채연이가 장난감을 갖다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니면 속상해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안 돼. 사이좋게 놀아야지. 이건요. 아무리 얘기해도 와 닿지가 않아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 네가 슬펐구나 아니면 화가 났구나 그 다음에 사이좋게 놀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죠. 정서적인 것을 갖다 해결한 다음에 오케이 나간 다음에 부정적인 정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고적인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땐 가능해요. 그 전에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는 아무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공격성에 대한 것들은 부모가 도와주는 어떤 관점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 뭐냐면요. 유아들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살펴볼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언어 발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다 말로써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언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되는 아이들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또 어렵지요. 수월치 않아요. 그와 함께 네 번째 마지막은
공격성에 대한 간편 체크리스트 체크해 보는 것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걸로 하시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그 UI의 공격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들인데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언어적인 것으로 아이들의 어떤 정서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와 함께 이야기를 갖다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네 가지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지만 그 정서에 대한 유아의 어떤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하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누고요. 세 번째가 결국은 언어적으로 뭔가 표현을 하려면요, 언어가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언어 발달 지원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간단한 공격성에 대한 진단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지적인 어떤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지적인 반응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지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의 격려 반응, 정서 중심의 반응, 문제 중심적인 반응. 그래서 이 지지적인 반응을 갖다가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이 해 주시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워낙 그쪽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아이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감정 표현의 격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감정 표현의 격려 같은 경우에는 유아가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갖다가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갖다가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손을 갖다 이렇게 잡고서 정서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을 갖다가 눈으로 들으면서 손을 갖다 이렇게 잡아주면서 듣는 것들이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를 하고요. 유아의 정서를 갖다 지지함으로써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갖다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도와주는 반응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 중심의 반응입니다. 자, 이거는 유아가 이제 분노나 어떤 슬픔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갖다 표현할 때 유아의 기분이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위로하는 반응이에요. 자, 정서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론 감정 표현 했던 것 앞에도 이제 감정 표현도 정서에 관련된 것이지만 슬픔과 분노와 슬픔 이런 것을 갖다 얘기했을 때 누구누구가 인혁이가 이래가지고 화가 났었구나. 아이고 인혁이가 그래가지고 슬펐구나 라고 하는 것 갖다가 좀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꼭이요. 자, 세 번째 문제 중심적인 반응입니다. 이거는 유아가 이제 당면한 어떤 문제 사항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갖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를 갖다 제공해서 미래의 어떤 유사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머니 아니면 부모님들의 지지적인 반응입니다. 이 문제 중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세 가지 어떤 지지 방법을 갖다가 같이 좀 그 상황에 맞게끔 다가가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반면에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떤 비지지적인 어떤 반응에는요, 처벌적 반응, 그 다음에 최소화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 고통 반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처벌적 반응은요,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갖다가 중단시키는 거예요.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언어로 또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거, 예, 그걸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잘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갖다가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나 스트레스 반응을 갖다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반응이에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갖다 받아요. 근데 풀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모르는 것 뿐이에요. 성인들이야 뭐 노래방, 그다음에 뭐 소주 한 잔, 아니면 대화, 뭐 수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풀 수가 있겠지만 이 유아들은 언어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다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좀 정서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 받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고통 반응입니다. 이건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갖다 표현함으로써 어머니도 그 부모도 경험하게 되는 짜증이나 불안 등을 갖다가 누구한테 자녀에게 그대로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도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갖다 이해하게 됩니다.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을 갖다가 조절하는 방법을 갖다 습득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 그 맞는 어떤 적절한 정서 표현과 이해 이런 것들은요. 그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갖다가 원만하게 해주고 또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대로 이해하고 뭐 다양한 정서를 갖다 표현하더라도요.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를 갖다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중요성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어떤 조절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 한번 볼게요. 그 부정적인 정서를 갖다 표현했는데 어머니의 반응과 과연 공격성과의 어떤 관계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자, 유아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정서 표현을 갖다가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언어 또는 어떤 신체적으로 이제 처벌 아니면 체벌을 하는 반응인 처벌적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유아의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 같은 경우에는 유아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정서 경험에 적절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정서적인 어떤 지원을 결국은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유아가 그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을 갖다가 보이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그 유아는 그 분노나 그 갈등이 유발된 어떤 상황에서 그 공격적 행동을 갖다가 하는 방법 대신에 뭔가 효율적으로 본인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을 갖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갈등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적 행동을 갖다 덜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요, 사실상 그 어머님이 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정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알려주고요. 그걸 갖다 통합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정서도 중요하겠지만, 타인의 정서 능력, 이게 정서 지능과 관련돼도 될 것 같은데요. 타인의 어떤 정서를 갖다 이해하고, 뭐, 감정을 갖다 수용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의 올바른 어떤 표현과 조절, 이런 것들, 또 대인과의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의 어떤 증진,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또 넘어갑니다. 언어 발달 지원. 자, 언어 발달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유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언어 발달에 있어서 유아교육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습 영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언어 기술의 어떤 자체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갖다 획득한다든지 또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뭐 갈등 또 문제 해결 이런 것들 또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기 제가 강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그 다수 영역 그 언어 능력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직접적인 언어 지원 환경이 또 있고요. 또 간접적인 것들이 있는데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언어 지원 환경. 첫 번째는 뭐냐요? 유아 간 대화입니다. 대화. 아마 제가 앞에의 그 영상도 이 앞전의 영상을 우리 가족 간 대화가 필요해라고 했었는데 이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언어 사용을 갖다 촉진하고 이제 수정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수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양육자가 이제 유아의 어떤 인지적이라든지 언어적 발달 수준에 거기에 적합한 어휘 등을 사용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은요, 또 부모님들은 유아와 대화할 때 충분한 어휘력과 함께 적절한 어휘, 어휘를 갖다 사용하는 것이 유아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의도적으로 읽어주기입니다. 읽어주기. 그래서요, 이때 유아가 이제 책을 읽고서 글을 익힐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 선정해 주잖아요. 그죠? 이 도서 선정을 해줄 때, 부모가, 어머님이 자녀에게 책을 갖다 읽어줄 때 도서를 갖다 선정함과 함께 읽어주는 태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물론 유아의 수준에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또 있고요. 또 이제 단순히 그냥 그 책을 읽어주는 것은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읽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유아와 어머니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어줄 때 뭐 의미 파악하기, 뭐 피드백 제공해 주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적절한 수준의 이해와 풍부한 어휘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 읽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비평적으로 읽으면서 읽기의 어떤 등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그 이제 등장하는 인물의 정서를 파악해 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얘가 이런 상황인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부정적인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보는지를 갖다가 같이 협의를 해보는 거예요. 누구하고? 유아 자녀하고요. 그래서 그 정서에 대한 어떤 이해,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것들, 등장하는 인물의 정서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간접적인 언어 지원 환경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뭐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 간의 대화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들. 그다음 뭐 박물관을 갖다가 아니면 도서관을 갖다가 견학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적인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 공격성에 대한 간편 진단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자, 1번 문항에서부터 6번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5점,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하면 3점, 전혀 아니에요 하게 되면 1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곤란에 처했을 때 웃는다든지, 세 번째, 아동이 다른 아동을 갖다 밀거나 때린다, 또 다른 사람을 비웃는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동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갖다 원한다, 뭐 힘을 갖다 또 이렇게 어떤 장형들이잖아요, 성적 유형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룰 수 있죠. 여섯 번째, 아동이 다른 아동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한다라고 했을 때 6점에서 12점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13점에서 21점 사이에는 이거 심각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2점부터 33 사이에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격성에 관련된 간편 테스트인데, 이 공격성에 대한 데이터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할 때는요, 따로 이제 공격성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갖다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또 이제 저가 있는 인지상담센터 나다의 광고입니다. 광고. 자, 심리검사, 미술치료, 언어치료, 교육진단, 사고력 지도하고 있고요. 장소는 탐방동에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술치료, 뭐 음악치료 이런 어떤 치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건진대학원대학교 또 이제 2학기 접수가 있네요. 6월 7일부터 25일까지네요. 25일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면접은 화요일에 있고요. 화요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유아에 관련된 공격성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또 이게 대전에 있는 또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학교. 자,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여기 뭐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도 있고요. 그래서 instagram.com/히트, 그다음에 밑에 선이 있는 거 아니, 선 이거 뭐라고 하죠? 그다음에 ECE 다음에 밑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과 홈페이지 www.hitac.kr 이렇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전한 인성과 탁월한 교육 능력을 겸비한 유아교사의 양성이 있다 학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철학은요,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하고 유아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교육 목적, 자, 보육 분야에서 직무 능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전보건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또 영상 또 제작해서 올리겠으니 다음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